안녕하세요. 바람 엄청 심하게 부네요. 장마철에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부는 경우도 드문데, 자, 장마 기간이죠. 장마 기간. 바람 소리도 엄청나고요. 올해 장마가 좀 특이하죠. 남부지방부터 서서히 북상을 해서 중부지방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장마 패턴을 보이는데, 올해는 뭐 점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쪽 그 바레만 쪽으로 뛰어 올라갔다가 또 거꾸로 내려오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뭐 6월 달에 열대야는 기상관측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마 수도권 지역이 열대야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저희 지역은 열대야까지는 안 올라갔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25도인가요? 그 기점을, 야간 온도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제 춘난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 춘난을 재배하면서 이미 지금 신화가 거의 다 큰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저처럼 늦은 분들은 앞에 보이는 바와 같이 지금 이제 1cm 정도 나왔어요. 저는 조금 빠른 거는 한 2cm 정도 컸고, 좀 늦은 거는 이제 보이고, 평균 보면은 이런 정도 자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늦죠. 이게 오래전부터 제가 그 거의 자연에 가깝게 이렇게 키다 보니까 이런 굉장히 늦는데, 이게 뭐 옳다 그르다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기 스타일대로 키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일기가 올해 굉장히, 이제 제가 일기를 계속 꾸준히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좀 특이한 현상이고, 춘난이 잘 견딜 건지, 아니면 얼마나 춘난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건지. 이제 저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거로 보고, 거기에 관련돼서 보조적인 역할들, 우리가 이제 온도를 좀 폭을 줄여준다든가, 아니면 광량을 조절을 해준다든가, 또한 그 활력제를 주어서 스트레스를 좀 저감시킨다든가, 뭐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이야기해 왔습니다. 비료 문제도 또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결국은 우리가 비료를 어느 정도 어, 주는데, 일기가 고르지 못할 때 비료 주는 방법, 일정하면은 순서대로 사실 주면은 별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이렇게 일기가 굉장히 막 더웠다가 또 추웠다가 이런 폭이 심할 때 거기에 맞춰서 조금 늦게 주고, 아니면은 또 맞춰주고, 이런 방법이었거든요. 자, 이제 지금 장마가 끝나면 우리가 이제 가장 더운 시기죠. 그때는 우리가 비료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난초도 또 쉬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지금 장마 기간은 어쨌든 간에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줘야 됩니다. 주어서 신화를 튼튼하게 키우고, 또 저항력을 키우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유기질 비료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죠. 유기질 비료는 반드시 해야 저는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제 대략 이번 지금 예보를 또 보니까요, 유럽 중기예보하고 미국 합동 정보센터, 그 미국 해양 대기청이라고 그러나요? 어, 그리고 이제 윈디, 이거를 보면은 다음 주쯤에 필리핀 근해에서 태풍이 지금 현재 아마 오늘 내일 정도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게 한반도로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보통 이제 열대 저기압이라고 그러죠. 열대 저기압이 생기면 좀 있으면 태풍이 생기고, 그 태풍이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올 가능성이 있는 건데, 하나는 두 개가 생긴대요. 그래서 하나는 중국 쪽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우리나라 쪽으로 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동시 예보를 하는 것이 이제 유럽 중기예보센터하고 미국 해양 대기청하고가 이제 같이 보고 있어요. 역시 윈디도 그런 그 예측 그 진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막 생기면 뭐 차반가 뭐 이렇게 될 겁니다. 태풍 3호로
이렇게 됐는데, 보통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7월 초에 온다는 뜻인데, 7월 초에 한반도를 관통하는 일이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난초 키우는 분들이 특히 이제 밖에 온실을 가지고 있는, 특히 하우스 시설로 키우시는 분들은 정말 이제 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 그래서 이제 예년에 비해서 조금 일찍 그런 것들을 단도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난실이 튼튼한 분들은 별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역시 그 온도나 이런 것도 잘 잡히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비료 주는 문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로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부족하거나 미비한 분들은 미리미리 대비하고, 그리고 또 이제 태풍이 올해는 특히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발생 빈도수는 비슷한 것 같은데 몇 개가 더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측 예보를 했었는데 뭐 다 맞지는 않겠죠. 그러나 한반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평가를 그러니까 예측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항상 우리가 대비해서 나쁠 건 없겠죠. 자, 이제 난초가 올해 이제 냉해도 많았었고 병충해 문제는 크게 지금 얘기를 않는데 그 벌레가 지금 이제 그 농약으로 잘 죽지 않는 벌레들이 아주 미소곤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확대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톡톡이는 아닌 것 같았고요. 진드기 종류도 아닌 걸로 보였습니다. 이제 이런 평상시 별로 보지 못했던 것들도 자꾸 저한테 이제 발생한다고 얘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농약을 살충제를 했더니 죽지를 않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이제 약국에서 파는 비오킬이나 좀 강력한 살충력이 있는 거를 해서 한번 그 방제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이제 이 일기가 이러면은 곤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곤충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곰팡이를 옮기는 매개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반드시 잡아야 되고요. 그 비오킬이 워낙 강력한데 유럽에서 제가 그 작년에 다뤘었죠. 잘 쓰지 않는다. 뭐 발암물질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서 잘 쓰진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판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와 유사한 뭐라 그럴까요? 성능이라고 해야 되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이 뭐 제충국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이름을 모르겠네요. 그 비오키로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 보통 1리터, 2리터 단위로 팔매도 하고, 그걸 뭐라 하죠?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뭐라 하는데, 그걸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그 천연 추출물로 만드는 것들은 굉장히 그 살충력이 강하거든요. 그런 거를 사용해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곰팡이 전이를 막을 수 있게 해야 되고,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병충해 발생 빈도가 다른 해보다 높다는 겁니다. 그 높은 이유는 굉장히 이제 봄에 온도 폭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냉해도 많이 왔었고, 약해졌다는 거죠.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곤충류, 미소곤충류나 우리 해충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침투했을 때 난초를 건드리게 되면 거기로 곰팡이균이 침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2차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 제가 방제약을 곰팡이약, 즉 살균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도 장마철에 좀 해야 되고, 장마철은 아주 폭풍 성장을 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이 굉장히 연하죠. 이때 침투를 많이 하는 거. 그리고 주변에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망초가 많이 있는 데는 우리
뭐라 그러죠? 그 총체벌레가 있습니다. 총체벌레. 네, 총체벌레하고 아직까지 저거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다른데 뭐 저한테 연락 다 오는 건 아니니까요. 작은 뿌리파리 보고는 아직 없습니다. 혹시 그래도 이런 해가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돼서도 방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신화성생장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좀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태풍 진짜 온다면 걱정이 되는데요. 대비 잘 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